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그 실력, 그러니까 1-7번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자. 일단 함수의 개수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건데,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건지 일단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1대1 함수는 뭐 어떻게 세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증가 함수는 어떻게 세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함수의 개수 자체를 어떻게 세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하나 결정된다는 거는 정의역과 지금 공역이 지금 A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고 봤을 때 1, 2, 3, 4,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정의 자체가 뭐였니, 얘들아? 함수의 정의 자체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하나 각각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그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했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는 얘가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여기는 얘가 하나를 선택하면 돼. 여기는 얘가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는 얘가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의 화살표의 방향을 정하는 그 순서상의 개수가 결국 뭐가 된다?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여기는 얘가 화살표의 방향을 정하는 가지수가 4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얘도 4가지가 될 거고 얘도 4가지가 될 거고 얘도 4가지가 될 거니까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가 되면서 이게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죠? 그다음 뭐 1대1 함수의 개수가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얘가 하나를 선택해 버리면 이제 얘는 얘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3가지, 그죠?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치면은 여기는 얘는 2가지, 그리고 선택했다 치면 얘는 1가지가 되면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를 세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는 얘가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뭐 4파이 4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4p 4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지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n이라고 하는 게 n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1을 집어넣으면 f1은 1 이상입니다 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1 이상이었으니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때요? 2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얘는 F2는 2 이상인 거니까 얘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예요 라고 해서 3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3을 집어넣으면 2가지가 될 거고 4를 집어넣으면 1가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1번 문제의 답은 4팩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자 2번 문제 봐봐. A의 모든 원소 n에 대해서 n 더하기 fn이 홀수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단순하게 그냥 n 더하기 fn이 홀수가 되게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는 얘가 홀수가 나오려면 여기 1이니까 여기는 얘가 짝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F1이라고 하는 건 짝수가 되면 좋겠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얘는 2가지예요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세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버렸더니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짝수가 되니까 이번엔 얘가 홀수였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1 아니면 3입니다 라고 해서 여전히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마찬가지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짝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는 또 짝수. 여기 또 2가지. 4를 집어넣으면 다 홀수가 되면 좋겠다니까 또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2의 4제곱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가 좀 봐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3번은 어떤 상황이니?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먼저 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자. 일단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 그치? 그러면 F1은 1 이상이어야 되고 F2는 2 이상이어야 되고 F3은 3 이상이어야 돼. 그죠? 이렇게 준 거예요. F1은 1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얘 아니면 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린데 그런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얘를 선택해 버렸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얘를 선택해 버렸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얘가 갈 곳이 되게 애매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원소를 먼저 배열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줬으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1을 먼저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1이 좀 커질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만약에 3을 먼저 배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3이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 아니면 둘 중에 남은 거 하나 해가지고 여전히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여전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얘를 선택했고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남은 거 하나랑 여기는 1 하나 추가돼서 얘도 2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4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말이야?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소리야. 1대1 대응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얘는 뭐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치? 얘는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세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1부터 세버리면 좀 곤란해질 수 있고 2부터 세, 그러니까 뭐 3부터 세는 게 가장 좋겠지라는 생각들. 어떻게 세면 좀 더 편하게 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는 순서를 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8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알겠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함수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원소를 되게 많이 줘요. 원소를 막 1부터 막 9까지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주고 몇에서부터 몇 가지는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몇에서 몇 가지는 뭐 1대1 대응이고 뭐 증가함수고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다양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얘가 갈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그다음에 얘네들이 갈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그걸 구해서 각각을 곱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화살표가 가는 개수를 세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고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내가 각각 잘 분류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1-9. A, B, C, D, E 모두를 사용해서 만든 5자리의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잘 봐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인데, 잘 봐봐. 일단은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의 자리? 5개의 자리가 일단 이렇게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첫째 자리는 B가 올 수 없고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다. 이거 한번 했었나 우리? 안 했나요? 볼게요 일단은. 첫째 자리는 B가 올 수 없고 셋째 자리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대. 그다음 다섯째 자리는 B도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어.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가 집합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센다. 이게 이런 마인드를 하나 잡아주면 좋아요. 오케이?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그래서 봐봐. 일단 첫 번째 상황이 복잡하니까 가만히 먼저 봐봐. 첫째 자리는 B가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셋째 자리도 B가 올 수 없고 다섯째 자리도 B가 올 수 없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여기는 전부 다 B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가 올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라고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B를 먼저 세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2가지를 먼저 곱해놓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었어요 라고 일단 가져가고 시작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그 다음에 봤더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셋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다섯째 자리에는 C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올 수 없어? A가 올 수 없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없어? C가 올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냐면 집합 A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A가 셋째 자리 오는 경우의 수라고 A를 정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경우의 수라고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오지 않는 거를 세는 건 쉽지 않으니까 오는 걸 세는 게 훨씬 더 쉬울 테니까.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 B라는 집합을 내가 C가 다섯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는 A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B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집합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여기는 얘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셀 때 있잖아.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NA에다가 더하기 NB에다가 마이너스 NA 교 B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텐데. 이해돼? 그럼 이제 얘를 세는 게 되게 편해져요. 봐봐. 얘를 센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겠어? 그냥 A가 셋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이런 뜻인 거고 여기는 얘를 세는 것도 여전히 C가 다섯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이런 얘기고 교집합이 되면 얘는 뭐가? A는 셋째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C는 다섯째 자리에 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는 얘 전체 경우의 수니까 그냥 남은 4개 배열하는 4패까지가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있잖아. 편한 상황들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모양 틀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지죠. 여기는 얘 전체는 뭐라고요? 전체는 4패까지. 그지? 마이너스. 여기는 얘가 뭐야? A가 여기에 딱 들어왔어.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네. 그지? 3패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묶어줄까? 플러스. 여기는 얘 C가 여기는 얘 C가 이렇게 오는 경우 여전히 3패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에 오고 C가 여기 오면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그러면 이렇게 2패까지 이렇게 계산해준 이 결과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처음에 곱해주는 2를 해주면 결국 이 문제의 답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잘 봐봐. 뭐뭐가 안 되고 뭐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는 안 돼, 뭐뭐는 안 돼. 근데 그게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한 번에 세기가 어때? 쉽지 않은 상황이야.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뭘로?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풀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14번 문제가 있어요. 2-14번 연습 문제 2-14번 문제. 요거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일단 얘들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얘가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 여집합이 된다. 이런 생각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교 B 플러스 NB 교 C 뭐가 돼? C 교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NA 교 B 교 C가 된다. 라는 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지. 맞아요? 이거 3개짜리 그냥 뭐 한 거야? 합집합 원소의 개수. 오케이? 이거 집합 쪽에서 배웠던 개념이잖아. 그죠? 봐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만 좀 보고 가자,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A였어. 여기가 이렇게가 B였어.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가 C였거든. 근데 나는 합집합의 개수가 세고 싶었어. 그래서 먼저 뭘 셌냐면 A를 셌어. 근데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셌어. 됐죠? 그 다음에 B를 셌네. 그럼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셌네. 그죠? 또 C를 셌잖아. 그럼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세고, 여기 한 번 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씩 센 게 맞는데 얘네들은 2번씩 세고 얘는 무려 3번이나 센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얘를 빼주기로 작정한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 뺐어. 그죠? 근데 여기는 얘를 또 뺄래? 그럼 비교시니까 요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 뺄래. 마지막에 얘를 뺄래? 그럼 여기는 얘를 하나 빼고 얘를 하나 뺄래.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씩 맞춰놨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를 다 빼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더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되죠? 요것만 이해하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앞에 있는 얘기랑 연결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천천히 한번 봐봐. 여기서 A 다음에 B가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오는 그 경우의 수를 집합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뭐라고? B라고 할 거고 C 다음에 A가 이렇게 연달아 오는 이 경우를 C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는 결국 뭘 구해달라?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올 수 없다, 올 수 없다, 올 수 없다. 올 수 없고, 올 수 없고, 올 수 없어. 이런 얘기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N. 전체 집합에서 뭘 뺄 거예요? A 합, B 합, C를 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결국 또 뭐니까? 여기는 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찬찬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는 여기는 얘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이건 6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빼기 하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얘가 지금 뭐라고? 얘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를 모두 나열하는 것 중에서 A랑 B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A 바로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싹 묶어놓고 얘 자리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배열하는 5팩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연서 왔어요. 다음, 얘는 어떻게 했어? 똑같죠? B 다음에 C가 오게 얘를 하나로 묶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될 테니까 여전히 5팩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지막으로? 얘는 C 다음에 A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C 다음에 A 이렇게 묶어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 여전히 5팩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를 하고 싶었어. 얘를 하고 싶었어.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얘는 이거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오는 이걸 한 뭉탱이로 볼 거고 그 다음에 D랑 E랑 F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네들은 순서 신경 쓸 필요 없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팩까지가 됩니다. 한 덩어리 이렇게 됐나요? 마찬가지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오는 거니까 요 경우지.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랑 경우도 똑같겠네. 여전히 뭐가 됩니다? 4팩까지가 됩니다. 여전히 4팩까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줄 건데 여기는 얘를 더 해줄 건데 얘 봐봐. 얘는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A가 올 수 있나요? 안 되죠. A 다음에 B가 왔으면 B 다음에 C가 왔으면 이미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 여기서 C 다음에 다시 A가 오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그죠? 얘는 가능하죠? 여기는 얘는 뭐야? 지금 C 교집합 A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야? 얘 다음에 얘가 오고 얘 다음에 얘가 오는 거니까 얘는 C 다음에 A 다음에 B가 오는 이런 경우다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불가능.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까지만 이렇게만 해주면은 답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우리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상황 자체를 쪼개줄 건데 그걸 쪼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개념. 요 개념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합집합을 살 때 합집합을 한 번에 세기 쉽지 않잖아. 합집합이라는 건. 합집합이라는 건 뭐니까? 이거거나 이런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이라는 말이랑 수학에서 생각하는 또는이라는 말이 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는 0이다. 이거는 사실 뭐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했을 때 그냥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오늘 왜 이래?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뭐예요? A가 0이거나 그러니까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닌 경우와 B가 0일 때 A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거나 저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A가 0이 아닌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생각할 또는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기본을 그리고로 바꿔서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그리고로 다 바꿔서 생각하니까 좀 더 편해지더라. 그런데 이렇게 뭐뭐도 아니고는 어차피 여기는 얘를 드모르간 써주면 걔가 뭐가 될 운명이니까 합집합이 될 운명이니까. 그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서 이 합집합을 또 저렇게 쪼개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기억나죠? 첫 시간에 그 점화식 하기 전에 그죠? 했던 얘기. 그 얘기는 정확하게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다. 알겠죠? 상황을 좀 쪼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프렌드 모든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i는 2보다 앞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d는 f보다 홀수 d와 f는 홀수 자리에 오는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일단은 모든 문자를 사용해서 다 뭐 할 테니까 나열할 테니까 이렇게 6자리는 만들어 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에 여기는 얘는 홀수 번째만 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홀수 번째 여기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 요 세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골라가지고 나열할 거예요. 라고 해서 3P라고 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D랑 F가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한번 여기서 이 3P2라는 거 좀만 더 그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저 3P2라고 하는 거는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에서 선택하는 거니? 이거 3P가 아니지. 3P 맞지. 저 3P라는 거는 뭐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1번 자리 혹은 3번 자리 혹은 5번 자리. 요 셋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나열까지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 여기는 얘가 되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골라서 자리를 나열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세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나열한다는 뜻이거든. 말이 되나? 물론 말이 되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랑 F를 여기다 고정해 놓고 나는 1과 3과 5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여기다 나열할 거야. 3이랑 5 이렇게 나열할 거야. 혹은 뭐 5랑 1 이런 식으로 나열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리를 나열해 주고 얘가 5랑 1이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다 D를 쓸 거고 여기다 F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긴 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건 조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 3P2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얘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거고 그 두 개를 나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잖아. 그때 이 3P2에서 얘는 자리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팩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가 두 개가 골라졌다면 이제 D랑 F를 나열할 거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보다 선생님이 여기는 얘가 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의미적으로 훨씬 더 생각하기 쉽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 이거를 그냥 굳이 내가 이렇게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써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에 여기 E랑 I가 이보다 꼭 앞에 오고 싶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얘랑 얘가 순서가 정해졌죠. 맞죠? 그럼 여기는 얘랑 얘는 내가 순서를 더 이상 정해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오케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내가 나열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니까 내가 나열해줄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별이다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해버리고 별이다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러면 R이랑 E랑 N 이렇게 지금 3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 이렇게 5개 문자가 왜 5개죠? 이게 몇 개였어? 6개였잖아. 이거 지금 2개 갖다 썼어. 2가 빠져요. 그렇죠. 2가 빠져야지. 4개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내가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얘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를 나열한 것 중에 하나가 별, 뭐 R, 별, N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앞에다가는 I를 써주고 뒤에다가는 E를 써준다라고 내가 이렇게 정해버리면 얘네들한테는 순서가 필요 없었던 거니까 얘네들은 같은 문자, 가포순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는 가포순으로 생각해서 뭐가 된다? 여기는 4패, 그 다음에 2패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저 가포순 의미에서 선생님이 순열에도 가포순의 의미가 있다고, 아니, 조합에도 가포순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냥 뽑기만 해놓으면 돼 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내가 일단 처음에 뭐 할 거냐면 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뽑을 거야. 2개의 자리 이거랑 이걸 뽑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다가는 그냥 나는 이제 I를 집어넣을 거고 E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2개의 자리 남았으니까 거기다가 얘랑 얘를 배열할 거야. 2팩으로 계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는 얘의 계산 결과랑 여기는 얘의 계산 결과는 어차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 없어. 난 뽑기만 하면 돼 라는 입장에서 바라본 거. 그렇지? 얘는 뽑기만 하면 돼 라는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얘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하고 그냥 얘를 나열할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나열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는 같은 결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랑 곱해서 답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씩 여기는 얘네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생각해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네들 왜 이런 식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했죠? 요거 마찬가지네. 얘도 봐봐. 3-5번으로 쭉 넘어갈 거야. 어느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야 할 곳은 A랑 B를 포함해서 모두 6곳이라고 했는데 A, B를 포함해서 4곳을 오늘 방문하려고 하는데 B보다 A를 먼저 방문하고 싶대요. 얘도 지금 A랑 B의 순서를 정해줬네요. 그러니까 A랑 B의 순서는 내가 따로 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1분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총 6곳이라고 했는데 A, B를 포함해서 6곳이라고 했고 A, B를 포함해서 4곳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A, B를 포함하지 않는 4곳 중에서 나는 2곳을 더 골라가지고 방문할 곳을 확정시켜 놓고 싶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A랑 B는 뽑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별이랑 뭐 세모랑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해서 이제 방문할 순서를 정하고 싶어요. 이런 뜻인데 여기는 얘랑 얘는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가포순, 동그라미로 보고 가포순으로 우리가 4팩에 2팩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이것도 답이고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겠어? 그냥 여기는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버려서 A랑 B를 넣어주고 나머지 2개의 자리를 쟤네들 배열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결국 얘 곱하기 얘를 하거나 얘 곱하기 얘 해서 답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됐죠? 그래서 되게 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좀 쪼개서 봐. 그러니까 뽑는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 일단은 뽑아놓은 상황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나열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천천히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서 7번 가보세요. 7번. 또 함수의 개수 얘기네. 보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래요.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합집합은 전체 집합인데 교집합은 공집합이래. 그러면 얘는 일단 저기는 저 1, 2, 3, 4, 5, 6이 몇 개 쪼개져서 하나는 정의역, 하나는 공역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뭐라고 했어?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였지? 1대1 대응의 정의가? 일단 1대1 함수이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치역의 개수, 1대1 함수에서 치역의 개수랑 정역의 개수랑 똑같죠? 당연히 똑같겠지.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니까. 그런데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 3개가 들어가야 되고 B라는 집합에는 3개가 들어가야 돼. 해석되죠? 그러면 일단 처음엔 난 뭘 해야겠구나. 저기는 저 6개 원소가 있는데 저 6개를 분할을 해야겠구나. 3개, 3개로 분할해서
두 개의 팀으로 쪼개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그 두 팀으로 쪼개놨으면 이제 나중에 뭐 할 거야? 그 두 팀을 쪼갠 거를 하나를 A 주고 하나를 B 줄 거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배열해서 2팩을 곱해가지고 A랑 B를 결정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거기까지가 집합 A가 완성, 집합 B가 완성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집합 A랑 집합 B가 완성됐으면은 요거 3개고 요거 3개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 만들려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면 되겠네. 마지막에 함수의 개수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작전 다 세우고 나서 그리고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미 쓰기 전에 그 정도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상황 자체를 먼저 해석해보고 어떻게 풀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6C3 곱하기 3C3 곱하기 뭐가 돼? 2팩분의 1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일단은 저 6개를 두 팀으로 쪼갰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A랑 B랑 여기다 각각 배열해야 되니까 2팩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럼 이제 A랑 지금 B랑의 결정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거야? 저기 이제는 그냥 3팩으로 나열해버리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할의 개념이었어요. 분할.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를 곱해준 여기는 이만큼이 분배의 개념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한번 의미상 잘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어차피 1이었지 얘들아. 그리고 여긴 얘는 2팩분의 1이고 이거 곱하기 2팩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를 한번 잠깐만 고민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분할을 할 때는 분할의 전제 베이스가 뭐냐면 그냥 두 팀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앞에 있는 3개 뽑힌 거랑 뒤에 있는 3개 뽑힌 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을 때 같아진다면 중복 처리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팩으로 나눠가지고 중복 처리해서 다 없애줬어. 여기까지 된 거였고 분배는 다시 한번 거기는 걔네들 배열한다는 의미였잖아. 근데 애시당초 처음에 요 그릇이 A라는 집합의 그릇이었고 두 번째 그릇이 B라는 집합의 그릇이었다면 여기 1, 2, 3이 뽑히고 4, 5, 6이 뽑힌 경우랑 1, 2, 3이 뽑히고 4, 5, 6이 뽑힌 경우는 애시당초 달라지지. 차이가 생기지. 왜? 그릇의 이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꼭 분할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얘는 그냥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A에다 그냥 집어넣을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B에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났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분할 개념, 분배 개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된다? 3팩을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왜 나눠줬고 다시 분배해서 왜 배열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의 8곳에 8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한 곳에 한 가지 색만 칠하려고 그래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어차피 지금 8개의 색 가지고 칠할 거니까 안쪽에 4개의 색을 칠할 거고 바깥쪽에 4개의 색을 칠할 거야. 먼저 그렇게 구분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오케이? 분할을 먼저 해볼게. 근데 사실 분할 안 해도 되긴 하거든. 일단 분할을 먼저 해볼게. 됐어? 봐봐. 일단 첫 번째 4개 중에서 다시 뭔 소리야? 8개의 색깔 중에서 4개의 색을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얘는 안쪽에 칠할 색깔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의미상 4C4 여기는 얘는 바깥쪽에다 칠할 색깔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봅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거 4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 4개가 생겼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기준으로 박아버려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게 도는 거니까 원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박아버리면은 나머지 3개 배열하는 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팩까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뒤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얘네들을 배열하고 싶은데 얘도 여전히 3팩까지로 하면 안 되지. 왜? 이미 얘네들이 칠해지고 나서는 여기는 이 자리가 이미 차이가 다 있거든. 이제 더 이상 돌지 않는 거야. 직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에는 뭐가 된다? 얘는 4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할 입장에서 분할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이게 아니었다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더 깔끔하게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두 줄이잖아, 그지? 안쪽 한 줄, 바깥쪽 한 줄, 두 줄이잖아. 근데 여기서 어차피 봐봐. 그럼 이렇게 돌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 입장에서 기준을 내가 하나 박아놓고 싶은 거야. 근데 기준이 안쪽에 박힐 수도 있고 바깥쪽에 박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 내가 빨간 색깔을 이용해서 기준을 만들고 싶었어. 그게 여기다 칠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다 칠해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을 때 내가 두 가지 기준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준이 하나 딱 박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7개의 자리는 전부 다 뭐야? 차이가 생기는 자리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직순열로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곱하기 700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칠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로. 알겠죠? 요거 이해되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계산하면 똑같을까? 똑같겠지 뭐. 그죠? 8, 7, 6, 5, 4, 3, 2, 1에다가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요거 먼저 4, 3, 2, 1에다가 곱하기 여기는 얘는 3, 2, 1 뭐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3, 1, 3, 1 약분해버리고 여기는 얘 여기 약분해버리면은 얘는 2 곱하기 7패 똑같이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야.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면 불편하잖아. 저게 훨씬 더 편해 보이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세느냐, 어떻게 처음에 작전을 세워주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그 풀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특히나 계산력, 선생님처럼 이제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요 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생각해서 계산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뒤쪽으로 쭉 가서 그래 23번 3-23번 이거 되게 비슷한 문제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기준이 여기 올 수 있다 여기 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 일단은 여기는 얘는 완전히 논외예요. 그지? 얘는 도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돌아봐야 어차피 그게 똑같은 애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기준을 세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일 때는 가운데 있는 여기는 얘에다가 먼저 색깔 하나 그냥 집어넣어 놓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서 7가지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색깔 7가지 이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될 만한 게 여기 하나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에다가 하나를 정해놨으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 소리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는 거니까 얘는 거기다가 5팩 직순열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 계산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걸 꼭 다 이제 숫자로 다 풀어가지고 막 숫자를 쓸 필요는 없어. 그걸 그렇게 써봐야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하러 돌아다녔을 때 나는 답을 모르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거든. 나는 이걸 보고서 얘가 정확한 의미로 풀었구나,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써도 돼. 서로 좋잖아, 그죠? 물론 너희가 여기는 이 5팩 계산이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 계산 잘 못하겠어. 그럼 당연히 연습을 해주는 게 맞겠죠. 시험지에서는 이거 답을 다 요구하고 있을 테니까. 알겠죠? 근데 보통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1번 보기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알겠죠? 좋습니다. 다시 그럼 앞으로 쭉 넘어가서 어디니? 거의 다 했네요. 그죠? 그래. 3-10번 문제 보세요. 3-10번 문제. 자, 지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빈칸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개의 숫자가 하나씩 각각 있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첫째 줄에 첫째 세로줄, 그러니까 요 첫째 세로줄, 둘째 세로줄, 셋째 세로줄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그 두 수의 합을 각각 얘랑 얘라고 했을 때 이게 되도록 빈칸을 구해주세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자, 봐봐. 이건 시간을 좀 줄게. 그랬죠? 아직 안 풀어봤을 테니까 시간 좀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얘를 되게 깔끔하고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혹은 어떻게 매칭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힌트만 하나 줄게. 우리 그 수에서 우리 등비 수열에서 저런 배열은 되게 많이 봤었잖아. 그죠? 저 2의 거듭 제곱들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얘 제곱, 그다음에 2의 세제곱, 여기 얘 4제곱, 여기 얘 5제곱, 여기 2의 6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 이거 다 더해봤자 얘보다 작아. 그지 않니?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여기는 얘가 2배가 되는 게 얘거든. 근데 얘가 2배가 되는 게 얘고, 얘가 2배가 되는 게 얘고, 얘가 2배가 되는 게 얘고, 얘가 2배가 되는 게 얘.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 더해봤자 여기는 얘보다 2가 하나 모자란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2배가 됐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거 2배 다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걸 다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이걸 다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이걸 다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2가 하나 빠져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를 다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하면 2-1분의 첫째 항 2가 되고 2의 항의 개수 5개 빼기 1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의 6제곱 빼기 뭐가 돼? 2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결과는 얘보다 이만큼 작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거 아무리 더해봤자 제일 큰 거 하나 딱 정해놓는다면 거기 있는 개가 있다면 개가 무조건 제일 큰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내가 두 개 어떻게 더한다 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의 대소관계는 항상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아지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잘 봐봐. 지금 그 나온 답 중에서 진원이의 의견을 한번 먼저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차피 2의 6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애시당초. 어디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여기 들어갔어요 라는 이런 전제가 깔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머지 애들은 사실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그지? 여기는 얘가 제일 짱짱 센 애니까 나머지 뭘 더해도 얘가 제일 짱짱 셀 거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짱짱 센 애니까 나머지 뭐가 들어가도 두 번째로 얘가 짱짱 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도 제일 작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4패 이렇게 때려버리고 자리 바꾸고 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기에 2의 5제곱이 이렇게 오는 요런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여기 2의 5제곱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는 2의 4제곱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나머지 뭐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어? 얘는 3패의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지난 의견 이거 맞죠? 네, 저 2를 한번 했어요. 4팩에서 그 위아래 바뀌는 게 2의 세제곱이 포함되니까. 아, 그러네. 그치? 요거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네. 그죠?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 4팩에서 얘랑 얘 배열되는 게 지금 얘 배열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배열되는 건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배열, 이거 두 개 배열하고 이거 두 개 배열하는 것만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소리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 똑같니 그럼? 2의 5제곱 이렇게 된다. 여기도 얘가 이게 두 개가 배열이 돼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푼 게 진원이의 의견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냥 봐봐. 어차피 이렇게 6개 중에서 내가 두 개 팀을 짜버리면 걔네들의 크기는 알아서 정해지겠지. 걔네들의 대소관계는 알아서 정해지겠지. 됐어? 그러니까 두 개 팀을 짜버려. 그럼 뭐가 돼요? 6개 중에 2개를 고를 거고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뭔 소리야? 2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그 다음에 3팩분의 1을 해줄 겁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까지 팀을 짜는 경우야. 팀을 짜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 팀 중에서 합이 제일 큰 애가 결정 날 거고 두 번째로 큰 애가 결정 날 거고 세 번째로 큰 애가 결정 날 테니까 그 세 개의 팀 내 배치할지 여기 배치할지 여기 배치할지는 알아서 결정이 날 거고 얘네들의 자리가 바뀐다는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해버리면 한 방에도 끝낼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물론 첫 번째 풀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풀이 중에 하나야. 상황이 애매하면 뭐라고 했어? 분류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류해놓고 생각해주면 두 가지 가지고 나는 생각해서 풀 수 있어. 되게 좋은 풀이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주어진 현상들,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줬던 게 뭐였어요? 여기는 얘네들 중에서 얘는 무조건 제일 짱짱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두 개씩 골라져서 하나의 팀을 이룬다면 걔네들의 대소는 항상 결정 날 수밖에 없다. 걔네들끼리 같아지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기에 착안해서 그냥 얘네들 단순하게 분류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찾아주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갑시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 그래요. 봅시다. 다음 어디야? 여기 할 차례. 13번으로 한번 가볼까? 13번. 13번 같은 문제도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봐. 231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2310이라는 숫자. 되게 저런 숫자를 막 주는데 이런 숫자는 딱 보고 그냥 일단 소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얘가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는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 하나에다가 3 하나에다가 5 하나에다 7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니 11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소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5개의 소수를 곱한 결과가 여기는 얘였으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당연히 이 5개 중에서 5개를 두 그룹으로 팀을 쪼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분할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사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2개로 하는 거니까 얘는 1, 4 조합. 그러니까 1 플러스 4 조합이랑 2 플러스 3 조합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지? 이렇게 쪼개는 거는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5C1 곱하기 끝이지 사실 이게 그냥 5C1이 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5C2가 또 끝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선생님 맨날 항상 의미상 여기다 이거 하나씩 써줬었잖아, 그지? 이거 안 쓰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결과가 1번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지 말고 얘랑 1 차이 나고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6C2 정도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아 그럼 얘는 3개로 분할해달라는 소리고 3팀으로 나눠달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얘는 뭐겠어? A, B, C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랑 똑같잖아 라고 생각해봤더니 얘는 각각의 팀에 뭐가 있어? 이름이 있어진 거야. 지금 현재 A랑 B랑 C로 이렇게 이름이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럼 분할한 걸 나중에 뭐 하기만 하면 분배하기만 하면 끝나겠구나. 얘의 경우에 서 3팩을 곱해버린 게 얘의 답이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3개 분할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야? 3, 1, 1 있고요. 2, 2, 1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 각각 계산. 됐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분할의 개념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다음 넘어가서 17번 가보자. 자, 다음 식을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뭐 요런 애를 줬어요 라고 생각해보자. 이것도 얘들아 계속 보면은 너희들 다 이렇게 막 자꾸 외우려고 해. 그냥 이거는 이거랬어 저거는 저거랬어 이렇게 막 외우려고. 외우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먹으면 끝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까먹지 않고 다시 능력을 알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선생님이 너무나 잘 까먹는 사람이라서 진짜 잘 까먹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공식을 외웠다라고 해서 그거 하고 넘어갔어. 나중에 다시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까먹어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 그런 경우 너희도 한 번씩 있죠. 그죠? 그런 공식을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었냐면 시험지에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증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풀고 막 그랬었어요. 하도 안 외워지니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상황이 지금 뭐 외워라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외울 수 있거든. 이거는 이거가 답이에요.
근데 왜 이거가 답인지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잘 봐봐.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뭐 X 더하기 Y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를 한다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항의 개수 몇 개겠어? 한번 생각해봐. 6개겠지. 왜 6개야? 얘랑 얘랑 곱한 거 하나의 항, 얘랑 얘랑 곱한 거 하나의 항, 얘랑 얘랑 총 6개의 항이 나온다. 그리고 걔네들끼리는 동류항이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저 문자들이 다 다르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내가 이렇게 쓱 바꿔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려도 여기서 봐봐. 얘랑 얘랑 만들어진 건 A 곱하기 A니까 이렇게 쓰고 얘랑 얘랑 만들어진 건 A 곱하기 B잖아. A 곱하기 C.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진 건 B 곱하기 A인데 얘가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A 곱하기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류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3 곱하기 3이야. 이게 항의 개수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결과적으로 봐봐. 여기 있는 이 항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항 정리랑도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있는 얘를 전개했을 때 결과가 어떤 문자 곱하기 어떤 문자로 나올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 문자의 구성이 A랑 A로 들어가. 다시. A랑 A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는 A고 하나는 C인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 B고 하나는 C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B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또 뭐도 있겠니? C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다 한 건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수가 나올 거야. 그럼 이런 종류는 몇 개 나올까? 이런 종류는 몇 개 나올까? A랑 A 곱해져서 나온 거 하나밖에 없겠지만 이런 건 몇 개 나오겠어? 2번 나올 거야. 여기서 A를 선택할 거고 여기서 B를 선택한 경우랑 여기서 B를 선택하고 여기서 A를 선택한 경우 2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되겠어? 중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뽑고 싶었던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결과를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건 뭐 한 거야 지금? A랑 B랑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은 거지. 중복된 거, 동류항을 만들 건 딱 하나로 싹 합쳐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결과는 뭐야? 그냥 A랑 B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은 거잖아. A랑 B랑 C 중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항의 개수, 동류항을 정리하고 난 항의 개수는 3H2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전개하면 뭐가 생기겠어? 동류항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 결과들 다 하나로 싹 다 합쳐놓고 나서 단순하게 항의 개수만 궁금했다면 결과적으로 A랑 B랑 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른 8개를 고른 경우의 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매칭을 해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좀 어렵구나. 그러니까 해석. 여기는 얘가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있고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의 항을 만들 건데 거기 있는 걔는 A, 뭐 B, A, C 뭐 너무 많아졌어. 하나 너무 많아졌지? 여기까지네, 그지?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골라진 것들만 그대로 골라놓고 생각하면 이런 게 하나의 항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하나의 항의 종류를 생각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결국 A가 몇 개 있니? 그 다음에 B가 몇 개 있니? 그 다음에 C가 몇 개 있니?로 함축돼 버리겠지. 그리고 여기에 X개, Y개, Z개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총 몇 개? 8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지?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의 개수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는 얘를 전개한 항의 개수는 3H8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지 말고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 알아간 걸 가지고 나서 다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를 봐봐.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항이 몇 개 나오겠어? 2H 6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지금은 되게 쉽잖아. 왜? 여기서 그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해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는 몇 개 나오겠어? 항이? 얘는 몇 개 나오겠어? 3H 4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여기는 얘 A랑 B라는 문자고 얘는 X랑 Y랑 Z라는 문자니까 그 항들과 그 항들을 내가
곱해서 만들어낸 항의 개수가 구하고 싶다면 그 항들은 다 다르겠지. 맞아요? 그럼 얘 항의 개수가 이만큼이고 얘 항의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두 개 곱해진 게 여기는 얘 항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 선생님 이거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이거 왜 곱했어요? 왜 더했어요? 라는 그 이유를 있잖아. 누군가한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저기서 쟤를 왜 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너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실패도 괜찮아. 실패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그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딱 보자마자 전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내가 어떻게 외워야 될지 이제 막 이게 헷갈려서 그렇게 질문한다. 더하기요, 곱하기요 이렇게 질문한다. 이거는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임기응변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알겠지?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쉽다. 그냥 딱 봐봐. 서로 같은 공 7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넣으려고 한대요. 그죠? 서로 같은 공 3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넣고 싶어요. 오케이? 공은 몇 개 있어? 7개 있어. 그지? 상자의 이름은 다 달라. 서로 다른 상자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네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입니다. 딱 이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 상황은 뭐의 대표 매칭이라고 했어? 중복 조합의 대표 매칭이라고 했죠. 의미 아닌 정수. 얘는 3H7입니다. 해결하면 끝나고. 빈 상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얘가 다 모였으면 좋겠어.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매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3H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넣은 공의 개수가 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긴 얘를 2n-1, 2m-1, 2l-1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게 3번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매칭을 내가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실력에 있는 연습 문제 아니니? 몇 번이었어? 실력은 아니. 실력은 아니었어? 19번은 실력은 아니야? 그러네. 19번이 실력 바로 전 문제였네. 그죠? 실력 바로 전 문제였어. 어쨌든 쉬운 문제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다채롭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했잖아. 우리 순열에 대한 조합에 대한 이야기, 경우수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했어.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든든한 그 베이스로 잡고서 이항 정리 잠깐 배웠다가 바로 확률로 넘어갈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까지 했던 이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확률을 똑같이 또 하게 돼 있어. 오케이? 근데 조금 그 전제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 전제가 하나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되게 쉽고 지금 배웠던 경우의 수들보다 확률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들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오케이? 훨씬 더 편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개념이 하나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되게 귀찮은 문제들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이 경우의 수 파트, 이쪽 파트가 너희들이 확률 통계를 하는 동안 제일 어려울 만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마스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항정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 배울 거잖아. 이항정리 배우기 전까지는 너희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막 잘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실력 전까지. 연습 문제 실력 전까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